진석이 수빈에게 사인을 요구한 것은 전부 고성희가 판을 깔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판이 결국 성희가 파멸하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39회 예고에서 박진석 회장이 수빈을 호출해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박진석이 수빈을 불러서 각서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히 회장이 까다로워서가 아니었어요. 회장은 원래 사람을 함부로 몰아붙이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럼 질문은 하나예요. 왜 하필 수빈에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각서였을까요? 여러분, 이건 회장이 만든 판이 아니라 고성희가 회장 손에 판을 쥐어준 거였어요. 수빈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승부는 시작돼 있었고요. 그날 회장 책상 위에 올라간 서류 한 장은 연애를 허락하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을 묶어두는 덫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고성희가 어떤 순서로 회장의 의심을 수빈에게 돌렸는지, 어떻게 사인하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는지 그 판을 하나씩 복기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회장이 처음으로 고성희를 떠올리게 된 그 순간까지, 딱 거기까지 끌고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고요.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회장 박진석은 기본적으로 아들 성재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성재가 실력도 있고 회사 일도 해내고 무엇보다 내 아들이니까요. 그런데도 성재가 어느 날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을 때 진석은 딱 한 번 멈칫했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아닐 것 같다. 이 직감이요. 진석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근거보다 감을 먼저 믿어요. 특히 결혼, 집안, 후계 이런 문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성재가 거기서 한 번 더 진석을 압박해요. 연애를 허락하지 않으면 슈올스와 완전히 분리된 회사에만 집중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제 뜻대로 안 해주면 저는 따로 움직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애 허락이 아니라 진석 입장에서는 권력의 줄다리기로 들려요. 그래서 진석은 결국 완전히 허락한 것도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닌 애매한 타협을 해요. 일단 연애까지만 허락. 딱 여기까지요. 겉으로는 그래, 연애는 해. 인데 속뜻은 그 여자부터 확인하자였어요. 진석은 퇴근을 하고 집에서 성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내요. 성재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희는 이미 성재가 누구를 사귀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도 일부러 모르는 척, 놀라는 척을 했어요. 이게 성의 스타일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 듣는 얼굴로 상대를 안심시키는 사람이에요. 진석은 그 성희에게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지시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의 공기가 확 바뀌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검증, 더 정확히 말하면 심사가 시작된 거예요. 수빈은 지금 연애 중이었지. 하지만 진석 입장에서는 성재 인생의 변수가 되는 순간 바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석이 지시했을 때 성희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네, 다들 짐작하시죠. 당연히 탐정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수빈과 성재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찍고 다니던 그 탐정. 성희가 이미 붙여놓은 눈이에요. 성희는 탐정에게 더 세심하게 관찰하라고 지시해요.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한 장이 아니라 스토리가 보이게.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사진은 증거가 아니라 구성 재료가 되거든요. 성희는 지금 사진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진을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한편 아버지에게 연애를 허락받은 성재는 제일 먼저 누굴 찾았냐면 지혁이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었죠. 지혁이 성재에게 아버지부터 설득하고 오라고 했었고 성재는 실제로 그걸 해냈으니까요. 그래서 성재는 마치 미션 성공 보고하듯이 지역 회사로 당당하게 찾아가요. 성재는 지역에게 아버지에게 허락받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재는 지금
이 상황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연애 허락만 받으면 그 다음은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혁은 달랐어요. 지혁은 성재에게 나이 차이, 그리고 성재의 결혼 이력 때문에 자기 부모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해요. 지혁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성재는 포기를 몰라요. 내가 허락받았으니까 된다. 이 확신 하나로 움직여요. 지혁은 못마땅했지만 자기가 먼저 설득하고 와라라고 말한 것도 있고 성재가 진짜로 아버지를 설득해온 것도 사실이니까 결국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다만 그 고개 끄덕임은 응, 축하한다가 아니라 그래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성재는 지혁에게 확인까지 받은 다음 바로 수빈에게 통화하면서 허락받은 이야기를 전해요. 수빈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잘 됐다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수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연애는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상대는 회장 아들이고 집안은 너무 크고 게다가 주변 시선은 언제든 칼이 될 수 있어요. 그 불안이 잠깐이라도 내려앉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재가 한 다짐이 하나 더 나와요. 100일간의 연애지만 그 기간 동안 수빈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로맨틱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하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조건이니까요. 어떤 조건이든 회장 집안에서 조건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성재는 예전부터 지역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었죠. 오죽했으면 성재가 다정을 자기 엄마인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이 말은 곧 성재가 사람 마음을 얻는 방식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집요한지를 보여줘요. 사실 연애만 한다면 굳이 수빈의 가족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재는 달랐어요. 성재는 가족이 반대할 걸 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가족에게 점수를 따려고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열심히가 누군가에겐 감동이지만 누군가에겐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누군가가 고성이라면 더 그렇죠. 성재가 움직이는 만큼 그 장면들은 고스란히 탐정의 카메라에 찍히고 있어요. 성인은 그 사진들을 받아보며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주 꼴값을 떨고 있네. 어떻게 저걸 엮어야 성재가 회장 눈밖에 날까. 성인은 단순히 헤어지게 만들 자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죠. 성재와 수빈이 헤어진다. 양가 집안이 엮일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성희의 거짓말이 들통날 일도 사라진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성재가 진석의 눈밖에 난다. 그러면 우진이 후계자로 나설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게 성희가 꾸는 꿈이에요. 사람을 떼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판에서 치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성희는 지금 성재와 수빈이 사랑하는지 아닌지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안전한가, 우진을 올릴 수 있는가, 그 계산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추억이 아니라 칼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회장 박진석은 그 여자부터 알아보라고 했고 성희는 탐정을 움직였고 사진과 정황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진석 같은 사람은 남의 말만 듣지 않아요. 특히 아들의 연애처럼 후계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반드시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확인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흔드는 방식이 있어요. 면접처럼 신문처럼 숨길 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상대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예고편 속 회장실 장면의 냄새예요. 수빈은 왜 갔을까요? 안 가면 더 큰일이 나니까요. 거절하는 순간, 숨기는 게 있다로 읽히고 도망치는 순간, 자격이 없다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수빈은 회장 집무실 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수빈은 단순히 성재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회장 집안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진석이 던질 첫 질문이 뭔지, 성희가 어떤 사진으로 판을 뒤집을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혁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장면에서 수빈의 발이 회장실 바닥을 딛는 순간 이 연애는 더 이상 둘만의 비밀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빈은 회장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몸을 반듯하게 세우고 인사를 했어요. 회장 박진석은 수빈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고 자리에 앉으라고 짧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때 공기가 진짜 이상했어요. 회장은 친절하게 웃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당장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로 보는 눈빛이었어요. 수빈은 괜찮은 척 숨을 고르면서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회장 책상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요. 회장은 무언가를 천천히 정리하듯이 종이를 넘겼고 수빈은 그 종이가 뭔지 몰라서 더 불안해졌어요. 회장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요즘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가족일도 그렇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수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울컥했어요. 할머니 장례를 치른 뒤로 자기 감정을 챙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수빈은 괜찮은 척 웃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어요. 회장은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빈이 잠깐 착각할 뻔했어요. 아, 생각보다 회장님이 사람 냄새가 있나? 이렇게요. 근데요. 회장은 원래 이렇게 시작해요. 상대가 마음을 조금 풀어놓으면 그 틈으로 본심을 찔러요. 회장은 컵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재랑 사귀고 있다 들었다고요. 맞냐고요. 수빈은 숨을 한번 삼키고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때 회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서랍을 열어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수빈 앞으로 천천히 밀어놨어요. 수빈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어요. 회장은 그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확인 절차라고요. 연애는 허락했다고요. 대신 선을 그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수빈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는 허락을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허락은 해줬고 지금부터는 관리를 하는 자리였어요. 회장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수빈 앞에 펼쳐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사인하라고요. 지금 여기서요. 수빈은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거기엔 보기 좋게 정리된 문장들이 있었어요. 연애는 가능. 결혼은 불가. 동거는 불가. 임신은 불가. 가족 접촉은 제한. 외부 발설 금지. 그리고 위반 시 책임은 수빈이 우선. 여러분, 수빈이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연애를 허락하는 문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묶어놓는 문서였어요. 수빈은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회장에게 말했어요. 자기는 성재를 좋아해서 만나는 거지 어떤 걸 노리고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인 못할 이유도 없겠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무서웠어요. 회장은 수빈에게 내가 순수하면 사인해. 이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수빈은 그 순간, 이 종이에 사인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영원히 약자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각서 위반이라는 말 한마디로 자기가 끝장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수빈은 펜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정면으로 말했어요. 사인 못하겠다고요. 회장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회장은 잠깐 말이 없었고 수빈은 손을 꽉 쥐었어요. 회장은 그제야 수빈을 똑바로 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수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모욕적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하면
감정적이다로 찍힐 게 뻔했어요. 그래서 수빈은 최대한 정리해서 말했어요. 성재를 믿고 만나고 있고 사랑을 문서로 규정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요. 회장은 그 말을 듣더니 입꼬리만 아주 미세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럼 넌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은요, 수빈에게 던진 게 아니었어요. 성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회장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는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아들도 흔들린다. 회장은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더니 차갑게 마무리했어요. 연애는 허락했지만 그 허락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른다고요. 그리고 수빈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재를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선을 그어라. 수빈은 그 말을 듣고 회장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수빈은 복도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빈은 선택을 한 거예요. 숨기지 않기로요. 수빈은 성재에게 회장이 각서를 내밀었다고 말했어요. 결혼 금지, 임신 금지, 비밀 유지, 위약. 그 문장들을 하나씩 말할수록 성재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성재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걸 내밀었냐고요. 수빈은 거짓말 안 했어요. 자기는 사인 못했고 거부했다고 말했어요. 성재는 그 말에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성재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지금 어디야? 수빈은 회장 집무실 앞 복도라고 말했어요. 성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갈 테니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수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재가 지금 회장에게 가서 정면으로 맞붙을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맞붙는 순간 그건 연애 싸움이 아니라 후계 싸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수빈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리고 바로 성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다급하게요. 수빈은 성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했어요. 회장실로 뛰어들어가 버릴까 봐서요. 수빈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회장님께 지금 당장 가려는 건 아니죠? 라고요. 성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수빈을 더 불안하게 했죠. 수빈은 성재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성재는 원래 감정을 겉으로 쉽게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목소리만 들어도 숨이 거칠었어요. 수빈은 애써 담담한 척하면서도 말끝이 떨렸어요. 오빠, 우리 차분히 생각해봐요. 라고 말했어요. 지금 오빠가 회장님한테 맞서면 그건 연애 싸움이 아니라 회장님 체면을 건 싸움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수빈이 여기서 똑똑한 게 뭐냐면요. 수빈은 성재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성재가 이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요. 지금은 성재가 화를 내면 낼수록 오히려 고성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성재는 한참을 숨을 고르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수빈의 말을 듣고 본인도 지금 감정이 앞섰다는 걸 깨닫는 듯 했어요. 성재는 수빈에게 오늘은 일단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수빈이 덧붙였어요. 오빠, 오늘은 제발 저 때문에 싸우지 마요. 라고요. 그 말이 성재 마음을 더 아프게 했겠죠. 성재는 수빈에게 미안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빈은 알았어요. 성재가 지금 참는 척만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성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씻고 옷 갈아입고 침대에 눕지 않았어요. 방 안 조명만 켜놓고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여러분, 성재가 진짜 힘들어하는 건 각서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의미하는 게 뭔지 너무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수빈을 불러서 사람을 면접 보듯 신문하고 끝내 각서까지 내밀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사람이 아니다. 이 선을 확 긋는 행동이잖아요. 성재는 책상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도대체 뭐가 걱정돼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각서를 수빈에게 내밀었을까? 성재는 머릿속으로 계속 되짚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깐깐하지만 이 정도로 모욕적인 방식은 잘 쓰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걱정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 딱 한 명이었죠. 고성이요. 사실 박진석 회장이 수빈을 만나기까지는 고성희의 계략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앞에서 박진석 회장이 고성희에게 수빈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한 거 기억나시죠? 그 말 한마디가 성희한테는 면죄부였어요. 겉으로는 회장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성희에게 가장 베스트는 뭐였죠? 성재와 수빈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가가 엮일 일 자체가 사라지고 그러면 지역이 고성희를 마주칠 이유도 줄어들죠. 고성의 입장에선 지역은 위험한 카드예요. 지역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파고드는 타입이고 무엇보다 이미 성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믿지 않는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희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였어요. 수빈을 성재 곁에서 떼어놓는다. 그 과정에서 성재를 회장 눈밖에 나게 만든다. 그리고 우진을 올릴 길을 만든다. 이 3단계였어요. 성희는 탐정을 통해서 수빈의 가족을 아주 집요하게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상철, 어머니 다정, 작은 오빠 지환, 큰오빠 지혁까지요. 여기서 성희가 진짜 악랄한 건요. 있는 그대로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쓸모있는 조각만 골라 담는다는 거예요. 지혁이나 지환은요, 박진석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지혁은 성재 절친이고 AP그룹 대표가 된 그 친구. 지환은 영나 운전기사 겸 경호로 붙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둘을 진석에게 들이밀어봤자 고성의 계획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지혁이 동생이라고, 지환이 오빠라고. 이렇게 연결되면 수빈이 돈 보고 접근했다는 프레임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희는 상철과 다정을 집중해서 촬영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무서워요. 상철은 회사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죠. 다정도 어떤 매장에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인데 고성희는 그걸 가난의 증거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사진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한 장만 잘라보면 성실함도 궁핍함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고성희는 그 사진들을 잔뜩 모아서 진석에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렇게 사는 집안의 딸이 성재랑 연애를 하고 있다. 분명 그 애가 성재 돈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요. 여러분, 이때 진석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진석은 사람 보는 눈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내 아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경계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고성희는 그걸 정확히 찌른 거예요. 돈, 접근, 가문 리스크. 이 단어들이 나오면 진석은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진석은 성의 말을 듣고 속으로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하죠. 이미 연애는 허락했지만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 무언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안전장치란 표현이 중요해요. 진석은 이걸 수빈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 진석이 고성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고성희에게는 문이 열린 거예요. 성희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됐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고성희는 진석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각서를 받는 게 어떠냐고요. 그리고 각서 내용을 아주 단순하지만 잔인하게 정리해요. 100일간 연애. 동거, 임신은 절대 안 됨. 어길 때에는 100일 전이라도 바로 끝. 여러분, 이 조항들이 왜 잔인하냐면요. 사랑을 믿는다가 아니라
언제든 끊어낼 준비가 전제로 깔려 있잖아요. 진석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고성이는 여기서 마지막 한 방을 얹어요. 회장님, 이건 수빈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변수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이 말을 들으면 진석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래, 나도 허락했으니까 최소한의 선은 그어야지. 이렇게요. 진석은 결국 변호사를 통해 각서 작성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재는 이 과정을 몰라요. 아버지가 연애를 허락했으니 이쯤이면 된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재는 각서라는 단어가 수빈 앞에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늦은 거예요. 성재는 방 안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해졌어요. 수빈이 울컥했을 표정, 회장실에서 혼자 버텼을 모습, 선을 그어라라는 아버지 말까지요. 그 모든 게 성재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됐어요. 여러분, 성재는 결국 참지 못합니다. 궁금하다 수준이 아니라 확인해야 한다가 된 거예요.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가 있는 서재로 향해요. 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성재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말이 오가다가 감정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재는 회장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각서를 수빈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라고요. 진석은 성재를 바라보지도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한마디 더 얹죠. 그 애는 분명 돈 보고 널 만났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성재를 확 뒤집어 놓아요. 성재는 바로 반박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수빈이는 제가 잘 안다고요. 어릴 적부터요. 그러자 진석이 그제야 고개를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요. 성재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결국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지혁이 아시죠? 제 절친이요. 그 친구 동생이에요. 라고요. 진석은 그 말에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되묻죠. 그 AP그룹 대표가 된 내 친구 말하는 거니? 성재는 맞다고 대답합니다. 진석은 여기서 머릿속 계산이 빨라져요. AP그룹 대표 집안인데 왜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바닥에서 고생하면서 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진석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스치죠. 성희는 왜 나한테 다른 가족들 사진은 안 준 거지? 분명 찍었을 텐데. 여러분, 이때부터 진석은요. 수빈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고성희의 보고 방식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진석은 기억 하나를 떠올립니다. 영나 경호도 하고 운전도 했던 지환. 진석은 그때 지환을 꽤 좋게 봤어요. 경호가 끝나면 회사 휘트니스 센터에 근무시키려고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성재 말대로라면 그 지환이 수빈의 오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석은 성재에게 말합니다. 내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집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 그의 아버지는 대리운전하고 어머니는 작은 매장에서 일하고. 성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건요. 수빈이 부모님이 자식들 도움 없이 본인들 일하시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일 안 하셔도 사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재가 강조하는 건 하나예요. 가난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일하는 거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람을 오해하게 되거든요. 성재는 진석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아버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이 질문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진석을 향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진석 귀에 꽂히는 건 딱 하나였죠. 누가 내 귀에 그런 말을 넣었지? 그리고 그 순간 진석은 고성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고성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석이 고성희를 떠올린 그 순간부터요. 집안 공기는 아예 달라져요. 진석은 그날 밤 서재에 더 오래 있지 않았어요.
괜히 성재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아들이 더 거칠어질 걸 알았고 무엇보다 진석은 확신이 생겼거든요. 확인해야겠다. 내가 직접 보겠다. 진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쪽으로 향합니다. 침실에는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크림을 바르고 있었고요. 진석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입을 열어요. 오늘 수빈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진석이 일부러 평소처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를 몰아세우면 오히려 방어가 더 단단해지잖아요. 진석은 먼저 팩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아이가 각서를 거부했어. 이 한마디에 고성희의 손이 아주 잠깐 멈칫해요. 정말 찰나였는데 진석은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죠. 성희는 바로 놀란 얼굴을 만들어서 말해요. 뭐라고요? 라고요. 여러분, 이게 고성희예요. 놀람도 연기고 당황도 계산이에요. 그러더니 성희가 갑자기 한 발 더 들어옵니다. 사실 자기가 그 애를 만났었다고요. 진석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성희를 바라봐요. 성희는 그 시선을 못 본 척하며 슬쩍 말을 이어가요. 성재랑 만나지 말라고 말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희는 만났다로 끝내지 않아요. 반드시 덧붙여요. 내가 말렸는데도 안 들었다. 이 프레임을 먼저 깔아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수빈 탓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진석은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짧게 말합니다. 그의 맹랑한 구석이 있네. 겉으로는 무심한 평가처럼 들리죠. 근데 이 말 속엔 진석이 이미 뭘 느꼈는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진석은 그 순간 확실히 생각합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네. 진석은 분명 연애는 허락했어요. 딱 연애까지만이라고 선도 그었죠. 그런데 고성희는 그 선을 넘어서 만나지 말라고 했다. 진석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에요. 내 결정에 끼어든다. 내 판을 자기 마음대로 굴린다.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더구나 성재에게서 들은 말이 있잖아요. 수빈은 돈 보고 만나는 애가 아니고 지역의 동생이고 그 집 사정도 단순히 궁핍으로 재단할 게 아니라는 말. 그 말을 떠올린 진석은 고성희가 보여준 조사 결과가 너무 편향적이었다는 걸 느껴요. 조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숨긴 게 있거나 진석은 원래 고성의 말이라면 거의 의심 없이 받아주는 편이었어요. 26년을 함께 살면 그 사람 말을 기본값처럼 믿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고성희답지 않은 빈틈이 보였고 무엇보다 진석의 머릿속에 아까 그 질문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누가 내 귀에 그런 말을 넣었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고성희의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그것도 평소처럼 조용한 진동이 아니었어요. 손바닥에서 튕겨나갈 것처럼 더 격하게 울리는 느낌이었죠. 진석이 잠깐 시선을 줍니다. 고성희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확 멎어요. 청아병원. 우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러분, 이 전화 한 통이 고성희한테는 진짜 공포예요. 우진은 고성희가 후계로 밀고 있는 카드잖아요. 이 카드가 흔들리면 고성희의 계획도 같이 무너져요. 성희는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내려와요. 진석 앞에서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지만 발끝이 이미 바닥을 더듬고 있었어요. 성희는 잠깐이라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내용은 단순했어요. 우진 상태가 갑자기 안 좋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성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죠. 간이식까지 한 애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우진이 흔들리면 끝이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성희는 지금 병원으로 당장 달려가야 해요. 정상적인 엄마라면 가방부터 잡고 뛰어나갔겠죠. 근데 고성희는요. 아주 긴박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아요. 이 침착함이 무서운 거예요. 몸에 체화된 침착함. 수십 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이 가진 완벽한 표정 관리죠.
성희는 전화를 끊고 침실로 돌아옵니다. 진석이 물어요. 무슨 전화냐고요? 여기서 고성희가 솔직하게 말한다. 그럼 진석은 더 깊이 파고들겠죠. 우진이 왜 병원에 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고성희는 끝이에요. 그래서 성희는 바로 둘러댑니다. 보육시설에서 집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이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진석 같은 사람은요. 이런 너무 자연스러운 핑계를 오히려 기억해요. 진석은 고개만 끄덕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더 강해져요. 숨기는 게 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진이 아프다는데 고성희가 직접 병원에 가기엔 지금 상황이 너무 애매해요. 진석이 의심하는 눈을 막 마주한 상태에서 갑자기 밤에 외출한다. 진석이 더 캐묻겠죠. 고성희는 그래서 자기 대신 움직일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지은호예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들고 은호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우진이가 갑자기 안 좋다는데 병원에 좀 내가 가봐라.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네. 여러분, 이 문장이 진짜 악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못 간다는 이유를 은호가 묻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호는 원래 착하고 책임감 강하고 거절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게다가 우진은 은호한테 그냥 오빠가 아니죠. 은호는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진의 상태는 일시적인 호흡곤란이었어요. 응급처치가 들어갔고 지금은 호흡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려요. 하지만 여러분, 은호가 여기서 그냥 돌아갈까요? 못 가죠. 은호는 우진 병실에 들어가 한참을 지켜봅니다. 우진이 숨을 조금 편하게 쉬는 걸 확인하고도 자리를 못 떠요. 은호는 결국 고성희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려줍니다. 일시적 호흡곤란이래요. 지금은 좋아졌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 문자를 받은 고성희는 침실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눕습니다. 여러분, 여기서가 포인트예요. 고성희는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은호는 밤새 병원에서 우진 곁을 지키는데도요. 이 대비가요, 악녀의 차가움을 더 크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밤의 흐름은 사실 고성희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진석도 움직였어요. 진석은 침대에 누워서도 고성희가 잠깐 흔들렸던 손, 청아병원이라는 발신자, 그리고 보육시설 집 주소라는 말까지 전부 머릿속에 다시 띄워봅니다. 진석은 확신했어요. 고성희는 지금 뭔가 큰 걸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내 아들의 연애까지 자기 도구로 쓰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날 속이는 것. 이제 진석은 수빈이 위험하다보다 고성희가 위험하다 쪽으로 저울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한 거죠.